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뜬금없이 경영학이 왜 태어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지금 오후에 여기 위에서 바로 또 수업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먼저 좀 설명회를 하기로 그렇게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선 앞에서 이장훈 논문사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공인 논문사 전반적인 방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경영학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요. 좀 빠르게 진행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넘기죠? 이걸로 하면 되네. 그래요. 경영학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일단 원초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면요. 경영학이란 무엇인가? 경영학이란 건요, 얼핏 봤을 때는 하나의 과목입니다. 하나의 과목. 경영학. 그렇죠? 그렇지만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얼핏 봤을 때는 하나의 학문이긴 합니다만, 이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부 학문으로 아주 자세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영학은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 평상시에 주로 볼 수, 잠시만요. 여러분들 경영학이란 건 사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이 여러 가지 기업의 제반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스킬들 있죠.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써보니까 이거 상당히 노하우로서 괜찮네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체계적인 학문으로 만든 게 그게 경영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학문이 세부적으로 있는데요. 쉽게 표현을 하면 저는 이걸 8대 과목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잠깐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학문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그 학문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경영학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언어는 바로 회계예요. 그래서 회계를 가장 처음에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조달해 올 것인가, 이게 바로 재무입니다. 자, 그렇게 조달해 온 돈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이 우리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에다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러한 투자 의사결정에 아주 핵심적인 도움을 주는 학문이 전략입니다. 경영 전략.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을 어디에 투자할지까지 결정을 했다면 이제 그 사업을 현실화시켜야겠죠.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사업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렇죠, 이제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기계 설비를 넣어서 사람을 고용해서 뭐 합니까? 그렇습니다. 생산하고 공장을 운영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생산의 결과 뭐가 나오게 돼요?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제품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잡아 골라 하면서 판매합니다. 그게 뭡니까? 마케팅이 돼요.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은요, 결국 저 마케팅을 통해서 가장 자신들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요즘에는 AI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크게 발전을 해서 사람의 존재가 예전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자원이 뭡니까?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적 자원을 그 다음 공부하게 돼요. 그 다음, 여러분들 개별 사람 한 명 한 명은 상당히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은요, 다시 그 조직을 하나의 개체로 보면서 다룰 수 있는 나름의 학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를 다루는 경영조직론을 여러분들은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여러분들 조직은요,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나라의 법규의 영향을 받고요. 또 뭐 있습니까? 다양한 최근에는 정보 시스템에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영학의 기타 주제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즉, 경영학은 이렇게 세부 학문으로 8가지 학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 경영학을 아주 손쉽게 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절대 아니라는 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노무사이시다 보니까 혹시 필기할 수는 없나요? 요걸로 하면 되네.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노무사이시다 보니까 기업 경영의 수많은 활동들 중에, 그 중에 이 순차적 활동 중에 여러분들은 바로 요 두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2차 과목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1차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반 활동을 동시에 체크할 수 있는 다양한 전체를 그리는, 즉 숲을 그리는 걸 배운다면, 2차에서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해야 되는 바로 요 2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우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경영학이에요. 그러면 경영학의 최근 출제 경향은 어떠냐 한번 봅시다. 우리 노무사의 경영학은 사실 어렵진 않아요.
최근에 좀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나,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예전 아주 쉬웠을 때 난이도 대비 한 70% 정도, 이 정도로 어려워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근에 출제 경향을 좀 보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출제자 하시는 분들이 경영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중에 세부 전공이 바로 인사랑 경조에 초점을 맞춘 교수님들이 경영학을 출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 논문관리랑 경영조직론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비중의 대략 한 40% 정도가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회계 재무의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영학은요, 문제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자, 이 8개 과목이 있잖아요. 8개 세부 과목. 이 세부 과목 안에 디테일을 물어보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건 사실 어떠한 과목에도 당연하게 적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경영학만의 독특한 난이도 올리는 방법이 뭐냐면 이 3번부터 8번까지는 속된 말로 야부리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개념 문제예요. 이게 좀 쉬워요. 많은 친구들이 좀 쉽게 풀어냅니다. 하지만 경영학의 특수 분야인 회계랑 재무는 우리 문과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학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회계랑 재무의 비중을 높이거나 혹은 저기의 계산 문제를 높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최근 바로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노무사의 1차 시험의 경영학이 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요거예요. 요게 가장 큰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기출문제를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게 너무 정형화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틀이 바뀌고 있는 듯한 그런 신호를 조금씩 비춰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세부 영역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요 두 개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한 40% 정도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두 과목이 대략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합쳐서 이제 나머지 기타가 한 60% 정도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와, 이 많은 걸 언제 다 아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 여러분들 지금 2차 시험에서 인적 자원 관리는 기본적으로 다 필수 과목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렇죠? 인사 노무 관리론으로. 하지만 선택 과목까지 경영 조직론을 선택을 하신다면 사실 전체 시험의 절반 정도를 가볍게 버리시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저 8과목 중에 여러분들은 절반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회계 재무를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나 기존에 제 강의했던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요, 충분히 그 안에서 역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한 절반 정도 맞추고 나머지 요것들을 맞추면 충분히 전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80에서 85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절대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고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제 마지막 제 수업 교재랑인데요. 제 수업 주 교재는 전 항상 강의 노트를 항상 출간을 합니다. 이게 기본서가 강의 노트인데요. 주된 강의 노트를 수업 교재로 활용을 할 겁니다. 보시면 아주 해피하실 거예요. 아주 얇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 아주 손쉽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분량의 부담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85점을 목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책들은요, 최근 10개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쓸모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시사상식, USB에서 B가 의미하는 것은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건 다 버리고 그런 거 버리면 대략 한 90% 이상의 개념을 포함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경영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초심자도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지금 제가 8과목을 쭉 설명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든 과목들을 스토리 형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하루에 한 강 정도, 이 정도 그냥 재밌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이 대부분이 그냥 힐링한다 생각하고 하루에 1시간씩 들으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30일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단 5일 만에 요 전체를 끝을 낼 겁니다. 작년에도 요렇게 해서 30강 진행을 했고요. 요렇게 했던 친구들 다 전원 합격을 했고 85점 이상을 역시 목표로 해서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고요. 압축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수업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참고로 저는 요거 뭐죠? 요거
요거 두 개 같이 강의합니다. 인적 자원 관리랑 경영 조직론을 같이 강의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영 조직론을 선택을 하면 훨씬 쉽겠죠? 그래서 선택도 가급적 경영 조직론을 해주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다음번에 본 강의 때 뵐 수 있으면 그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